자, 지금 예를 들은 그림이 있어요. 자, 사람의 눈 또는 뭐 코도 있고요, 뭐 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기라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이거 물 아니에요. 공기라는 걸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 눈과 공기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사람은 누구나 눈을 가지고 있죠, 그죠? 몇 개? 2개를 가지고 있죠. 물론 뭐 대상체에 따라서 하나인 경우도 있겠지. 사이클롭스 같은 경우에. 또는 3개인 경우도 있겠죠, 뭐 삼지안이라면. 근데 일단 눈은 누구 거야? 눈은 누구 거야? 내 거예요, 그죠? 내 거. 내가 죽어요. 그러면 이 눈도 어떻게 돼? 그냥 같이 죽는 거죠. 물론 의학적으로 이식하지 않는 이상. 맞습니까? 즉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소유야? 각각의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자, 이 개인의 소유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객체라면 각각의 객체마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이 공기라는 걸 봅시다. 공기는 내가 태어나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공기는 이미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숨쉬면서 사는 거지. 자,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내가 마시는 공기는 누구 거야? 내가 마시는 공기 누구 거예요? 내가 마셨으니까 내 거잖아, 그지? 하지만 이 공기 자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이마시는 공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공기라고 하는 것들은 객체들 자체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공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혼자만이 가지고 있느냐, 내 거지만 공유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스태틱과 넌 스태틱의 개념이 됩니다. 이 내용이. 자, 넌 스태틱 멤버의 특성을 먼저 볼게요. 넌 스태틱 멤버는, 자, 공간적인 특성으로 멤버들은 객체마다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객체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객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자, 구체화된 객체를 뭐라고 한다? 실체화된 객체. 이걸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오래간만에 나왔네? 구체화, 실체화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객체는 그냥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스턴스 멤버라고도 얘기합니다. 시간적인 특성을 보면은 필드랑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넌 스태틱 멤버의 특징이야. 객체를 생성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공유를 하지 않는다. 비공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객체 공유가 아니고 내 건 내 거야. 말 그대로 배타적이다. 즉 이전 그림의 무엇과 같아요? 눈과 같아요. 코와 같아요. 귀와 같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넌 스태틱 멤버라고 얘기를 한다. 자, 특징은 객체마다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며, 시기는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사용 가능하다.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 거란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자? 넌 스태틱 멤버라고 하자. 자, 반대의 개념 스태틱 멤버가 있습니다. 자, 이 스태틱 멤버는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돼. 만들지 않아도 사용 가능해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객체마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클래스당 하나만 생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래스 멤버라고 불러요. 이게 스태틱 멤버의 특징이 되는데, 공간적으로는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당 하나만 생성을 해요. 몇 개? 하나. 기준은 클래스예요. 시간적으로는 클래스가 로딩이 되는 순간에 공간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적 메모리 할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언제? 클래스가 로딩 될 때 자리를 잡는다. 자, 얘네들은요, 동일한 클래스의 모든 객체에 자연스럽게 공유가 된다. 공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코드를 보면은, 자, int n 이라고 썼죠? int n. 우리가 그냥 평소 쓰던 거지. 이 평소 쓰던 게 바로 non-static이에요. 언제 쓸 수 있다? 객체를 생성해야 쓸 수 있다. void g, 그 다음 메소드죠? 그죠? non-static이에요. 언제 쓸 수 있다? 객체를 생성하면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다. static int m이라고 썼습니다.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static 이렇게 붙이는 순간에 이 static sample이라는 클래스가 로딩이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공간을 잡아버려요. 일반적인 방식이야. 이게 기본, 그러니까 그 절차지향 언어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static void f 썼어요. 마찬가지로 언제? 클래스가 로딩 될 때 얘를 할당해서 공간을 잡아버려요. 스태틱과 non-static. non-static은 앞에 뭘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래서 쓸 때 뭘로 썼어요? 우리 객체 생성한 다음에 갖다 썼잖아. 멤버 찾을 때 어떻게 쳤어? 객체 점 멤버, 객체 점 메소드, 이렇게 불렀죠. 계속 출력할 때 이렇게 썼죠. new에 생성한 다음에. 이게 아무것도 안 쓴 non-static이고요. 내가 계속해서 이 클래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공간을 잡아야 돼. 그럴 때는 static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돼요. 할당받는 시기는 언제? 클래스가 로딩 될 때. 객체 생성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사용 가능하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객체든지 접근할 수 있다. 자, 간단하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표로 구분을 해보자. non-static 멤버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인스턴스 멤버라고 한다. 자, 인스턴스 멤버이기 때문에, 자, 얘는 공유 안 한다.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된다. 객체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멤버나 메소드 작성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방식이다. 시간적으로는 언제? 방금 얘기했듯이 객체가 생길 때 생성이 되고, 객체 생성하면 사용 가능하고, 객체가 없어지면 멤버도 없어져요. 같이. 스태틱 멤버를 뭐라고도 한다? 클래스 멤버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가 로딩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라? 얘네들이 공간을 할당받아라. 메모리를 사용해라. 사용법은 앞에다가 뭘 붙여라? 스태틱을 붙여줘라. 얘네들은 공유한다. 즉 로딩할 때 생기니까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객체가 사라져도 멤버 안 사라져요.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끝나냐? 프로그램이 끝날 때 없어집니다. 즉 장점은 뭐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스태틱은. 그죠? 단점은 메모리를 계속 잡고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야. 얘 단점은 메모리를 계속 잡고 당겨요. 잡고 당겨. 넌 스태틱은 필요할 때 할당 받고 얘 다 썼으면 어떻게 돼? 레퍼런스 끊기면 가비지가 돼버리죠? 지워버려. 이게 넌 스태틱. 말 그대로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갖다 쓰는 거야. 넌 스태틱으로 쓰던 스태틱으로 쓰던. 만약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어떤 데이터를 갖다 써야 된다면 넌 스태틱이 좋아요? 스태틱이 좋아요? 이럴 땐 스태틱이 좋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명령에 의해서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버려야 돼. 그럴 때는 넌 스태틱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산을 할 때만 필요해. 그러면 연산 명령이 나올 때만 쓰면 되잖아. 그럴 땐 넌 스태틱. 그게 아니라 항상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 그럴 때는 스태틱.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에 배터리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그 배터리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 관리 기법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절전 모드, 그러니까 화면이 꺼지게 되면은, 화면이 꺼졌을 때 설정에 의해서 잠시 그 네트워크망을 차단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야. 뭐 앱도 있고. 일단 화면이 꺼진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계속 멈춰있진 않죠. 그죠? 계속해서 프로세스가 돌면서 뭐 해줘요? 푸시 메시지가 오면은 그 푸시 메시지를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설정한 거예요? 넌 스태틱으로 설정한 거예요? 스태틱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화면을 보지 않거나 아무런 동작이 없다면 디스플레이 전원을 꺼라. 이거는 스태틱이에요, 넌 스태틱이에요? 넌 스태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휴대폰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꺼놓잖아. 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항상 켜져 있는 경우에는 스태틱을 사용하면 돼요. 항상 켜져 있는 거. 항상 위치 정보를 판단하겠다, 파악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스태틱. 내가 필요할 때만 감지를 하고 있다가 어떤 메시지가 올 때만 보여주겠다. 이러면 넌 스태틱. 구분을 하자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코드를 살짝 보면은, 이 코드를 보면은 지금 클래스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아할 때 각각의 멤버를 보자고요. 자, 이 멤버 또는 메소드를 보니까 메소드는 스태틱인가요? 넌 스태틱인가요? 스태틱인가요? 넌 스태틱인가요? 일단 int 요 놈은 넌 스태틱. 그 다음 g라는 메소드는 스태틱이야, 넌 스태틱이야? 넌 스태틱. h는 넌 스태틱. m은 스태틱. F는 스태틱. 됐다 싶죠, 그죠? 되게 쉽죠? 스태틱 써있는 것만 스태틱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 G, H 요 놈들은 넌 스태틱이에요. 따라서 사용을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M, F는 넌 스태틱이죠? 그러니까 얘는 객체 안 만들어도 돼.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제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과 2 지금 얘네들은 무엇으로 N, G, M 그 다음에 N, H, F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각각 스태틱과 넌 스태틱을 이용해서 어떻게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 과정들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일단 써놨습니다. 자, 일단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non-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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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c, static.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여기 M과 F라고 하는 놈이 스태틱이더라. M과 F라는 놈이. 따라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야? 객체 생성이 되지 않아도 생성이 된다죠. 그죠? 자, 실행이 됩니다.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static sample S1, S2라고 했어요. 지금 선언 단계예요, 여기서는. 그죠? 객체 생성 안 되는 단계지. 이렇게 선언만 해줘도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쑥 올라가요. 생긴 거 보니까 누구만 생겼어? M과 F만 지금 떡하니 올라왔어요. 멤버 생성이 이때 됐단 말이야. 자, S1은 new static sample 해가지고 뭐 해줬어요? 객체 생성하죠. 이제 객체 생성하죠. 이렇게 객체 생성을 함과 동시에 그제서야 S1은 누굴 가리키느냐? NGH, 즉 non-static 멤버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S1.n은 O라고 되어 있죠. 즉 S1의 N 멤버에다가 O를 대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N에다가 O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세요. S1.m 했어요. S1.m 했어요. 자, 5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m이라고 하는 놈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 저장이 돼요. 자동으로. 물론 그 위에 S1.g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놈 보니까 어디에 있어? 20이라는 거 호출하죠? 호출을 해서 m에다가 저장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m은 스태틱이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0 자체적으로 저장이 돼서 얘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 요거부터 하고 그다음 요거 보면은 20이 됐다가 50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SE의 new static sample 해가지고 n은 8 이렇게 합니다. n8 하니까 당연히 n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8이라고 하는 놈을 누가 가리켜? SE가 가리키겠죠? 그죠? S1은 5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8이라고 하는 또 다른 놈은 SE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야. 자, SE.h예요. h는 보니까는 m에다가 30을 저장하래.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되면서 m에는 얼마가 저장돼요? 30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50이었는데 얼마로 바뀌어? 얘가 30으로 바뀌어요. 공유 배물이니까. 얘는 다시 SE.f라 그랬어요. SE.f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m은 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0이 다시 얼마로 바뀌어? 5로 바뀌어요. 그리고 뽑아보는 거야. 지금 SE에 대한 작업을 했는데 SE.m을 해보니까 5가 나와요. 공유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든 저기서 접근하든 얘는 계속 바뀐다는 얘기야. 접근할 때마다. 그래서 코드 자체가 결과값으로 m 출력해보면은 5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출력하는 건 누구야? S1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출력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변경시킨 거는 어디서 변경시켰어? 계속 S2에서 변경시켰죠. S1에서 최종적으로는 얼마까지 된 거야? 50까지 된 거예요. 요걸 이해하란 얘기예요. 물론 요 과정은 이렇게 뒤쪽에다 코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까지 보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S1 객체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50이 있었어요. S1 끝나는 시점에서 SE 객체 만드니까 SE가 얘 가리키죠. SE.n은 8하니까 얘는 8이 됐죠. 자, S1이 가리키는 n과 SE가 가리키는 n은 각각 다르죠. 자, SE.h 했어요. SE.h 하니까 어떻게 돼? h로 슉 불러들여서 m은 30이에요.
그래서 얘가 휙 올라가기를 50 대신에 30을 이렇게 싹 저장을 해버려. 얘는 공유하는 쪽이니까 같이 사용한단 말이야. 자, 계속해서 오다가 SE.F 했어요. SE.F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5가 있었죠, 그죠? 이 5가 다시 이 M 쪽에 있는, 원래는 얼마 있었는데 이전에 30이 있었어요. 30이 지워지고 5가 싹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얘가 쓰는 영역이나 얘가 쓰는 영역이 같더라.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이렇게 5라는 놈이 나오더라. 마치 C 언어에서의 공용체라고 하는 자료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돼요. 똑같진 않아도. 즉 뭐냐, 객체 따로인데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은 놈은 어떻게 사용한다? 공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더라. 별도의 영역에다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찾아가서 대입할 수 있고 여기서 찾아가서 대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얘도 바꿀 수 있고 얘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떠한 예가 되느냐, 이제 객체의 멤버에 접근하는 예가 돼요. 자, 반대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자, 스태틱 멤버를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예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static sample.m이라고 되어 있어요. static sample.m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순간에 바로 어디에 m에 10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메소드 역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얘가 이제 공유 메모리 떠 있는 거예요. static sample s1, 그 다음에 new static sample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져? S1이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객체를 가리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안에는 n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g라는 메소드는 m에다가 20을 넣으라고 되어 있고 h라고 하는 메소드는 m에다가 30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system.out.println s1.m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m이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10 나오겠죠. s1.f 했어요. 이렇게 s1.f 하게 되면은, 자, f에 있는 놈이 s1의 객체에 의해서 호출이 되는데 여기엔 없어,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여기로 슉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겠죠. static sample.f 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요것도 똑같이 위에 있는 거하고 동일해요. 얘랑 같은 거야. f란 놈은 여기 있는 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얘를 통해 접근할 수도 있다. 요게 바로 뭐에 대한 접근이에요? 인스턴스 멤버에 의한 접근이죠. 밑에 있는 거는 클래스에 의한 접근이에요. 클래스에 지금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 얘도 클래스에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클래스 안에 멤버, 클래스 안에 멤버,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태틱으로 지정된 애들은 굳이 내가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바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러한 의미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스태틱을 어디다 쓰느냐,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 바로 전역 변수를 만들고 전역 함수를 만들 때, 자, 전역 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메소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메소드 만들 때 쓴다. 자, 무엇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캡슐화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공유하는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도 자 클래스 내부에만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공유 데이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java.lang.math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math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기에는 수학이나 삼각함수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미리. 자, 모든 메소드가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갖다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임포트에서 쓰죠. 임포트에서 몇 번 써봤죠. 그죠? java.util.scanner 써봤죠. 그죠? java.io 써봤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스태틱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클래스에서나 접근 가능하다. 따라서 객체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도 바로 쓸 수가 있더라.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 math라는 클래스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tatic int abs int a, static double cos double a, static int max int a int b, static double random. 물론 얘네들 전부 다 메소드니까 어디엔가 메소드 정의가 되어 있겠죠. 이 중에서 뭐 abs라고 하는 거는 값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절대값으로 만들어줘요. 즉 양수로 바꿔주는 게 바로 abs라는 메소드예요. 자, 코스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값입니다. 여기에 더블 형태, 실수 형태의 값이 들어가면은 코사인 값으로 변환. 그 다음 맥스 해가지고 두 개의 정수가 들어가면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찾아줘요. 어떤 값이 큰 건지. 랜덤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많이 써봤으니까 0.0부터 1.0 미만의 뭘 만들어준다? 실수를 난수로 배출해낸다. 얘네들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 스태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러한 대부분의 임포트에서 쓰는 이러한 클래스들은 대부분 다 스태틱으로 갖다 쓸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메소드를 쓸 때의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태틱 메소드는 오직 스태틱 멤버만 접근 가능하다. 자, 왜 그러느냐? 스태틱의 특성상 객체 생성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맞죠? 객체 생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에 속한 인스턴스 메소드나 인스턴스 변수는 일단 사용이 불가합니다. 인스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멤버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this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뭐야? this라는 것 자체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객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얘는 그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객체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스태틱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현재 실행 중인 객체인 this라는 이러한 레퍼런스 자체는 사용할 수가 없다. 네, 제약사항 두 가지. 스태틱 메소드는 오직 스태틱 멤버만 접근할 수가 있고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this 키워드를 쓰지 못한다. non 스태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객체를 가리키는 놈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제약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자,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스태틱이라는 놈을 이용을 해서, 즉 스태틱 필드하고, 스태틱 필드는 스태틱 멤버, 스태틱 변수예요. 메소드를 이용하여 달러와 한국 원화, 자, 환율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변환을 해주는 환율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클래스의 이름은 커런시 컨버터로 작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환율을 표시하는 rate라는 놈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rate를 생성을 해야 돼요. 자, 요 놈을 뭘로? 스태틱으로 만들자. 스태틱으로 만들자. 환율이니까 정수값으로 떨어지지 않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떤 형태로? 더블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setRate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아? set이 들어갔네? set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setter란 얘기죠. 값을 지정해준다는 얘기지. 값을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rate라고 하는 놈의 접근 제한자는 뭘로 지정해주는 거야? private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 놈은. 그래야지만 그 안에 메소드 작성해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set이라고 하는 놈은 리턴 타입이 없는 놈이네? 지정만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어떤 리턴 타입? void라는 리턴 타입으로 줘야겠지? $2라고 하는 메소드는 원화를 인자로 받아요. 자, 원을 인자로 받는다. 얘가 바로 아규먼트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변환 공식은 원 나누기 rate. 따라서 요 놈은 뭘로 받아야 돼? 이 원도 더블 형태로 받아야 돼요. 결과 역시 자, 원 rate라고 하는 요 놈도 되돌려주는 리턴 공식이죠. 이게 얘를 리턴 값으로 쓰면 되고, $KWR 메소드는 달러를 인자로 받아서 계산을 하면서 변환 공식은 달러 곱하기 rate로 갑니다. 달러 곱하기 rate야. 달러 역시 뭘로 받아야 돼? 더블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달러입니다. 자, 현재 환율 rate는 1달러에 1121원으로 설정하자. 소수점을 일단 빼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그냥 여기 커런시 컨버터라고 하는 클래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스태틱으로 만들 거니까 누구를? 레이트를. 그러니까는 바로 클래스 접근 이용하면 되고요. 출력문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100만원이라는 놈을 달러로 변환을 시키고 거꾸로 100달러를 원화로 각각 출력을 해라.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일단 클래스의 이름은 커런시 컨버터라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환율을 표시하는 레이트를 만들래요. 그리고 set 메소드를 작성하래요. 일단 요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레이트라고 하는 놈은 무엇으로?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 있겠다.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갖다 쓸 때는 무엇으로 갖다 쓰자? 바로 갖다 쓰자. 따라서 private 쓴 다음에 static이라는 걸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rate는 뭘로 변환해 줘야 돼? 실수 형태로 보여줘야 되니까 더블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이러한 static 멤버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메소드 몇 개 만들어야 돼요? 3개 만들어야 되죠. 3개 만들어야 되죠. 뭘 만들어야 돼? 세팅을 해주는 setRate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setRate는 프라이빗에 접근해야 되니까 퍼블릭 형태로 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래스 접근을 위해서 스태틱으로 준 다음에 리턴 타입은 없어요. 세팅이니까 void 쓰고 그 다음에 setRate. 자, 인자는 뭐로 가지면 돼요? 더블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 더블 형태에서 내가 받는 인자랑 세팅하는 여기 인자랑 똑같으면 안 되겠죠. 레이트라는 거 못 쓰겠지. 왜? 스태틱일 땐 this를 못 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인자를 바꿔줘야 돼요. 뭐 레이트를 하든가 rt를 하든가 array를 하든가. 대신에 여기에서 레이트에다가 저장하기를 뭘로 저장해라? 자, r로 이렇게 저장을 시켜줍니다. 요게 메소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다른 메소드는 환율 변화에 대한 메소드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에서 뭐만 해주면 돼요? 대입과 그 다음에 계산 결과 출력해주는 것만 갖다 쓰면 된단 말이야. 크게 보면. 자,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개요를 이용해서 각각의 메소드와 각각의 멤버를 만들어줘요. 따로 생각을 해서, 물론 주석을 잘 달아줘야겠지. 그리고 나서 조립하는 거야. 나머지는 뭐 역시 시간 관계상 시간을 주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코드를 한번 봅시다. 클래스의 이름은 커런시 컨버터입니다.
자, 접근 제한은 뭐예요? 접근 제한 디폴트죠, 그죠? 디폴트니까 어디에선 접근할 수가 있어? 같은 패키지에서 접근할 수 있죠. 다른 패키지 접근 안 되죠.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이제. 자,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니까는 아예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메인에서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못 갖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자? 바로 세터를 만들어 주자. 자, private static double rate 아까 예상한 것과 동일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set rate 한 다음에 인자로서 더블 형태의 r을 쓰자. 자, 여기에 rate라는 놈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왜? 멤버인 rate하고 여기 rate 쓸 때 얘가 만약에 스태틱이 아니라면은 this.rate는 rate라고 하면 되겠지만 this를 여기서 못 쓰죠. 스태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rate라고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rate는 r 해가지고 받는 세팅 값을 바로 어떻게 rate에 저장을 시키고, public static double $2 해가지고 이제 원화를 달러로 변환시켜줘야 돼. 그러면 인자는 1으로 받은 다음에 리턴을 몰라 했는데 1/rate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메소드 public static double 2 kwr 해가지고 더블 달러. 자, 달러를 인수로 받아서 달러 곱하기 레이트 하면은 뭐로 바뀌게? 원화로 바뀌게. 그리고 메인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로 커런시 컨버터 점 해가지고 클래스로 접근하는 거지. 클래스 접근한 다음에 set rate 바로 어디에? 메소드에 접근해서 1121을 넣어주면은 여기에서 뭘로 바뀌어서 더블 형태로 캐스팅이 되겠죠? 캐스팅이 된 상태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었다가, 자, 이제 출력문으로 커런시 컨버터 점 $2 해가지고 메소드 직접 접근하는 거지. 다시, 그죠? 얼마를 가지고? 100만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요 값이 어디로 들어가? 위로 슝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 바로 100만원을 얼마로 나눠? 1121로 나눈 결과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 거꾸로 커런시 컨버터 점 to kwr 100 하게 되면은 요 100을 어디로 가져가? to kwr로 가져가서 달러 곱하기 레이트 해주는 거죠. 그 결과를 출력해 준다. 원리를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이러한 결과로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현재 환율까지 출력을 해주세요. 현재 환율은 얼마 적용을 하는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에 대한, 바로 스태틱과 넌 스태틱에 대한 개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